네, 포스트 휴먼 명제 읽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9년 기계가 멈춘 날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하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해당 책에서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근래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다양한 어떤 논의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어, 제가 이제 해당 책을 이제 좀 선택한 이유는 AI가 과연 그렇게 100% 만능일 수 있는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되었고, 딜레마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어떤 세계를 완전히 또 부정하기에도 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이 포스트 휴먼적인 세계를 살기 위해서는 이 기계로 통용되어지는 이 세계와 인간으로 또 통용되어지는 어떤 세계의 어떤 공통점, 또 차이점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어떤 조건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휴먼 명제 읽기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대량 살상 무기, 즉 수학과 관련된 한계점이라든지 그 허상이나 신화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비판하는 책을 살펴봤는데요. 이 해당 책에서는 이제 그런 완전 좀 부정적인 어떤 것보다는 좀 비판적이면서도 이 인공지능 혹은 기계에 대한 어떤 최종 결단을 좀 유보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지금 초래되어 있는지가 대량 살상 수학 무기와는 좀 달리 좀 접근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책이어서 좀 선별을 했고, 또는 이 AI 현상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도 좀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성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제가 해당 책으로 또 여러분하고 찾아뵙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포스트 휴먼 명제 읽기 두 번째 시간 2029년 기계가 멈추는 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책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빅데이터와 딥러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존에서 벗어난 이 필자는 지금 우리 시대가 이 빅데이터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기계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 인간이 과잉적으로 좀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새롭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AI, 그리고 세심하게 설계되고,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치관, 상식, 세상에 대한 딥 언더스탠딩을 부여받고 나오는, 그러니까 심층적 이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딥 러닝이다. 뭐 요즘 뭐 워낙 저런 신조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고찰도 중요하겠지만, 상식, 특히 이제 커먼 센스라고 하는 이 상식, 인간적 상식에 견준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을 지향해야 된다는 게 해당 필자의 이제 대전제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포스트 휴먼의 어떤 긍정적인 것을 온전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휴먼의 어떤 요소를 다시금 우리는 성찰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리고 휴먼의 어떤 조건을 또 알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포스트 휴먼적인 대상들과의 소통도 혹은 윤리적 관계도 재고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 부분이 이제 해당 책에서 참 읽어 나가면서 그간의 어떤 책들에서는 보지 못했던 논의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인공지능을 포함한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포스트 휴먼적인 거에 맹신하고 있고 또 이 맹신의 반대로는 또 혐오가 있겠죠. 포스트 휴먼 혐오. 극단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배제해야 하려고 하는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극단적으로 맹신하거나 극단적으로 혐오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한 좀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해당 책에서는 이 AI와 관련된 어떤 논의인데 이 질문들을 통해서 정말 실제 그런가에 대한 비판적 어떤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과장이나 수사적 기교를 제외하고 그 실제 AI 시스템이 실제로 한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AI를 활용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일반적인 거냐. 그냥 특정 분야, 특정 영역에만 통용되는 건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시험용 프로그램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풍문으로서 혹은 소문으로서의 인공지능, 포스트 휴먼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실제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맹신하거나 혐오하는 건 아닌가. 그에 대한 어떤 거죠. 그럼 이런 어떤 이 일련의 질문들을 통해서 사전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 AI 시스템이 인간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며 얼마나 낫다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든 고민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좀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특정 연구 과제의 성공에서부터 진정한 AI 구축까지는 얼마나 먼 길이 남아 있는가. 그러니까 뭐 어떤 앞으로도 뭐 수도 없이 어떤 AI 분야에서 특정한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미디어를 통한 소개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과연 실질적인 건가? 실제적인 건가? 그리고 얼마만큼 현실화 되어질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한 고민들도 병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다음 시스템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다른 데이터 세트에서도 막대한 양의 재교육 없이 그만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래서 요런 지금 6가지의 의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준하는 AI 혹은 포스트 휴먼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이런 어떤 논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AI의 어떤 성과라든지 또 포스트 휴먼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의 AI는 이 필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주 협소한 제한적인 영역 내에서만 지금 AI의 성공이 언급되고 있고 AI는 마주치는 상황이 이전엔 경험했던 상황보다 지나치게 어렵지 않다는 전제하에 프로그램된 특정한 과제에서만 인간보다는 좀 더 월등한 어떤 능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산출해내고 있다. 그래서 이 필자의 책을 읽어보면 과대 포장이 좀 되어 있지 않은가 지금. 거품이 많다. 이 AI라든지 혹은 포스트 휴먼에 대한 논의들이 실제 어떤 산출에 대한 결과의 견주어 보았을 때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고 거품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의 AI의 어떤 그 발전을 차단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실상 자체를 좀 더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인식한 후에 좀 더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좀 더 굉장히 근원적인 거에 대한 성찰이. 그리고 우리가 너무 AI나 퍼스트 휴먼한테 결과론적인 거에 치중했다면 실제 그 결과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채 지금 우리가 AI 인공지능에 접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어떤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은 클로즈 시스템이냐. 닫힌 어떤 요 시스템 내에서는 원활한 작동이 되지만 반면에 인간은 오픈 시스템이겠죠. 무한정의 어떤 시공간에서 자기의 어떤 사유를 이어가는. 그래서 이 닫힌 시스템에서 열린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그럼 지금은 닫힌 이 개에 인공지능이 머물러 있다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거는 열린 개가 되겠죠. 오픈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이 필자들의 견해는 지금 우리는 실상은 닫힌 개에 있는데 이 AI의 어떤 진화라든지 인공지능의 수용은 마치 인공지능이 벌써 오픈 시스템에까지 도달해 있는 것처럼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AI 캐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캐즘은 깊은 틈이나 차이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어떤 그 격차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상과 현실의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허술한 신뢰 격차, 착각적 진보 격차, 신뢰성 격차로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와 관련된 어떤 이 캐즘에서 그 실상에 대한 실제 그 AI의 리얼리티에 대한 고민 없이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선험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비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허술한 신뢰 격차는 우리 인간이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도록 진화하지 않아서 쉽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고요. 우리는 행동 기반 아이디어, 믿음, 욕구와 같은 추상적 부분들에 두드러 진화했고 이런 인간들과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컴퓨터에게도 지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의 행동이 비상적으로는 인간의 행동과 비슷할 때가 많다 보니 기계에는 인간이 가진 기본 기제가 없는데도 우리는 기계에 그런 기제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가 마치 인간과 유사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고 기계는 기계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지능과 유사하게 기계에도 지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금 생각이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이 혼용되어서 지금 AI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 착각적 진보 격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서 그 AI가 그 닫힌 게 그 클로즈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낸 어떤 성과들이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난 어떤 그 진전을 이루어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시 여기서도 AI의 리얼리티에 대한 게 없는 거죠.
그게 과잉되고 거품 있긴 AI의 논의에 대한 그 논리적 허점을 해당 필자들은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뢰성 격차라고 해서 어떻게 보자면 이 AI가 즉 인공지능이 그 효과적인 어떤 해법을 찾아내고 약간의 거기에서 좀 더 나은 걸 가미하면 좀 더 나은 효과적인 AI를 얻을 수 있다라고 무비판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이 신뢰 허술한 신뢰와는 또 반대되겠죠. 이거는 완전히 신뢰가 과잉되고 저쪽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격차 속에서 나온 AI 캐즘의 어떤 문제는 우리가 추후에도 이 AI의 리얼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이 있는데 인공지능을 참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들이 보았을 때 AI의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는 일련의 엔지니어링 기법과 알고리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주장을 토대로 무엇인가가 지금 논의가 돼야 돼. 너무 지금 AI에 대한 논의들이 비과학적이고 혹은 비논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았을 때. 지금 현 단계에 우리가 도달해 있는 AI는 이거라는 거죠. 엔지니어링 기법과 알고리즘에 불과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것들을 걷어내고 났을 때 남아있는 그 본질은 이거이지. 이런 어떤 그 절차적인 어떤 명료성을 토대로 우리가 AI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논의는 포스트 휴먼의 논의와도 접목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AI와 관련된 이제 그 9가지 그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가 그 기본적 과대귀인 오류라고 해서 AI와 그 AI 캐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기계가 있는데 인간의 지능이 기계에도 지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양상들 속에서 신뢰성이 또 강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황 자체를 AI의 인간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이 기본 전제에서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니냐. 그 다음에 안정성과 신뢰성의 어떤 부재 문제. 그 다음에 훈련받은 특정한 데이터 세트를 벗어나는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리는 순간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앞서의 AI의 정의에 따르면.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고 알고리즘에 불과한데 계속 뭔가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자가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일련의 어떤 구조 내에서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데이터 준술로 낡은 사회적 편견 강화. 그래서 데이터 준술이 데이터 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해 보이는 패턴을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오용이겠죠. 그 다음 훈련 세트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대중이 참여 및 조작할 수 있는 데이터에 의존할수록 프로그램의 오락화가 벌어요. 실제 우리 현실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사회적 편견과 메아리 효과의 조합으로 사회적 편견, 그다음 잘못된 목표, 공익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AI 기술을 사용,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바이아스의 문제, 그 편향성이라든지 편견이 인간의 어떤 무의식에 이제 작동되면서 초래되는 어떤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I가 갖추지 못하고 갖추어야 할
상식적인 것들, 가치론적인 것, 그것들은 이제 뭐 굉장히 그 기계적인 가치 중립성으로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불편한 어떤 현상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거에 대한 논의들을 어떻게 또 보완해야 될 건지에 대한 언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자들이 이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주장하기를 인간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시간, 공간, 인과성, 인간과 사물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상성, 구상성, 개별 추적에 대한 중심 원리를 토대로 한 지식의 확장성 그 다음에 그 단편적인 게 아니고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이 하향식 혹은 상향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추론 이런 것들까지 겸비해야만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인공지능이 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나 주장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어떤 가치들을 생각해 보자면 이러한 요소들이 가미된 그 범용적인 어떤 지능으로서의 인공지능을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보고 이러한 요소는 포스트 휴먼에서도 긴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얘기들 중에 무엇인가 혼동과 혼란의 어떤 양상을 좀 이렇게 명료하게 걷어내기 위해서는 그 현상 자체를 좀 더 근접해서 살펴보면 좋지 않겠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관점들이 뭐 포스트 휴먼적인 현상에서 우리가 좀 고민할 수 있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2029년 기계가 멈추는 날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또 기계가 과연 멈출 건지 등등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는 좋은 책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포스트 휴먼 명저 읽기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